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선물시장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선물시장에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돈육시장이 있다 이거예요. 돼지고기 시장이 있는데, 오늘 기준의 돼지고기가 뭐 예를 들어 키로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1년 후에 또는 올해 연말에 돼지고기가 키로에 15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진다면, 오늘 현재 가격 10만 원 대비 1년 후에 선물 가격 15만 원은 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죠. 이 5만 원이 보관 비용인지 앞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되어져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시장이라는 건, 즉 현물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만 하지 선물은 하지도 않을 건데, 나는 파생상품 거래하지 않을 거니까 선물에 대해서는 몰라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약간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영상에서 계속 했었던 뭐 배당할인 모형이니 CAPM이니 이런 걸로 어떤 자산들의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산의 내재 가치가 아무리 계산이 되어져도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가 보면 그 내재 가치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죠. 그 이유가 왜 그러면 실제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그렇죠, 심리적 영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들은 이 사람이 아무래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정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호재 정보가 떠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엄청 좋아 보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정도의 차이 플러스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가 다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엄청 호재로 느낀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오히려 악재로 생각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제시하는 이런 정보들만 갖고는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선물 시장은 어때요? 실제로 미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이 갖고 있는 현재 가격이라는 주어진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관 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된 값이 될 거 아니에요. 물류창고 비용이 갑자기 더 비싸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죠, 사람들이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른다는 쪽에다가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현물 시장은 점점 그 선물 시장 가격에 수렴해 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15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선물 시장을 예측하고 선물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는 건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물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선물 거래하지 않더라도 선물 시장, 선물의 내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들이나 이론 선물 가격을 계산하는 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관 비용이라고 설명드렸던 게 이론 선물 가격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선물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선물 가격을 봄으로써 현재 가격이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선물 가격이나 현물 가격의 차이를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정보를 주는 사이트들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친절하게, 자, 앞으로 이건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용어도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크게는요, 콘탱고라는 용어와 백어데이션이라는 용어, 이 두 가지 용어를 쓰거든요. 먼저 콘탱고라는 건 뭐냐면요,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을 콘탱고라고 불러요. 우리는 보통 정상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게 정상시장이에요? 현물 가격에 보관 비용이 붙으면 무조건 미래 선물 가격이 더 비싼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래서 정상시장 콘탱고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때 이 콘탱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단순 보관 비용이 아니라 향후 가격 상승 요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봐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죠? 반면에 백어데이션은 그럼 뭘까요? 그 정반대가 되겠죠.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오늘 기준으로 10만 원인데 1년 후에 9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왜 그래요? 당장 10만 원짜리에 보관비용만 갖다 때려도 10만 원보다 비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9만 원이 된다는 건 이 둘의 차이인 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 돼지고기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다던가 공급량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백오데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역조시장, 비정상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을 갖다가 놓고 시장이 콘텐고인지 백오데이션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상품 선물 시장에서의 보유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난다면 향후 가격의 변화폭, 가격의 이동폭까지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게 선물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자격증을 학습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 선물의 내재 가격, 이론 선물 가격은요, 무조건 보유 비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게 이론 선물 가격 공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콘텐고에서요, 현물하고 선물을 놓고 봤는데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다라는 뜻은 보유 비용이 플러스 양의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상품이면 되게 이해가 단순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금융선물이라면, 금융선물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금융선물도 이런 선물 가격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자에서 배당을 차감시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에서 배당을 뺐는데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건 배당보다는 이자 수익이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콘텐고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백오데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건 그 보유 비용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마이너스를 해야지 선물 가격이 더 싸질 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백오데이션이 발생했다는 건 현재 시장 이자보다는 그렇죠, 배당금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백오데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를 들면 금리가 매우 낮은 시점들, 낮은 시기에는 배당금이 오히려 금리보다 높아서 백오데이션이 발생할 확률들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런 선물 가격을 갖다가 놓고 현 선물 가격을 비교하면서 콘텐고랑 백오데이션 이런 관점으로 향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자격증 학습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장 예측에 있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보유 비용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